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재무관리의 이야기 속에서 자본무형 그리고 자본의 구조, 굉장히 이 부분이 또 이해되느냐 하면 재무관리에서 주요한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을 공부할 때는 좀 차분하게 그리고 하나하나 원리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자본비용이다. 이 자본비용은 궁극은 뭐가 되느냐, 자본을 끌어들일 때 필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본구조를 어떻게 취하면 좋으냐 하는 배경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비교적 자본구조다 이럴 때 비용이다 이럴 때 비용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BS와 여기에서 자산이다, 부채다, 자본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성이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부채를 갖다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이자라는 내용을 갖다 줘야 되고,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배당이라든가 또는 아니면 주가를 올려주는 역할을 갖다 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걸쳐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럴 때 이 이자 그리고 배당, 이 이자를 주는 사람 입장으로 볼 거냐 아니면 누구 입장으로 볼 거냐, 이걸 갖다 우리는 캐피탈 코스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캐피탈 코스트다. 그리고 이자라든가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아주 배당이나 주가를 올려주는 역할, 이걸 갖다 캐피탈 코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부채나 바로 자본을, 즉 자산을 갖다 원천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든 비용을 갖다 우리가 자본비용이다 이런 말을 쓰게 되겠죠. 이 자본비용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첫 번째 이야기가 되고, 두 번째 이야기는 자본구조다. 그럴 때 자본구조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이 A를 갖다 형성하는데, A를 형성하는데 어떤 방법에 의하여 A를 형성하는 게 좋으냐, 그런 얘기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즉 법인세를 감면해 주니까 부채로만 바꾸자, 여기 바로 첫 번째 방법이다 이거죠. 근데 여기는 뭐가 되느냐, 그럼 뒤에 가면 알지만 파산 비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힘든다, 그런 얘기로 결말을 해서, 즉 전자산을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해서 법인세를 갖다 혜택을 받는다 그래서 궁극은 뭐가 되느냐, 전체를 부채로 의하면 파산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이것도 바람직하지가 않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두 번째는, 그러면 아예 자본으로만 우리가 전체로 구성하면 어떠냐, 이런 이론이 나오겠죠. 이건 바로 뭐가 되느냐, 우리가 대리비용이라는 문제를 갖다 안는다. 대리비용은 바로 주주가 시효를 못 미는 대리비용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니까 결국은 BS를 갖다 어떻게 구성하는 게 나느냐, 바로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적절히, 바로 쉽게 얘기해서 이 부채와 자본을 적절히란 말이 나오죠. 적절히 잘 배치해야 된다는 얘기가 자본 구조를 얘기하는 뼈대다 하는 얘기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자본 비용에 대한 이야기와 자본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한번 살펴본데, 역시 이 부분은 재무관리에서 주요 영역이라고 여러분에게 말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맨 먼저 자본에 대한 뭐냐 그러면 비용의 기초 개념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자본의 비용은 바로 이자와 배당을 얘기한 게 자본 비용의 문제가 되고, 자본의 구조는 부채로만 구성한다, 자본으로만 구성한다 이럴 때는 파산 비용, 대리 비용의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과 수익을 적절히 해야 된다면 바로 알맞게끔 배치를 해야 되고 적절히 우리가 구사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결말을 맺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하고 이제 본론에 들어와서 맨 먼저 자본 비용에 대한 개념부터, 자본 비용에 대한 개념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같이 한번 논리적으로 우리가 따져가면, 이 부분은 논리와 또 여러분들 어떠냐면 노트 정리를 잘 해둘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노트 정리가 정말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 보러 갈 때 직전에 해야 되느냐 봤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지, 이걸 그냥 대충 읽어서 넘어가다 보면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하기가 쉬운 영역이 바로 자본 비용과 자본 구조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본 비용이다 그럴 때 이 자본 비용에 나오는 개념 속에서 우리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용도에 따라서 맨 먼저 뭐냐 그러면 기대 수익률, 일반적으로 뭐냐 그러면 자본 비용을 기대 수익률이라고 부르는 쪽이 있다 이겁니다. 이 누가 얘기하죠? 이 기대 수익률이라고 얘기할 때 이건 누가 얘기하느냐 그러면 바로 투자자 입장으로 볼 때 우리가 투자자들이 얼마만큼 자본 기대 수익이 되느냐, 이 기대 수익률이 뭐가 되느냐, 자본 비용의 바로 입장인데 누구 입장으로 볼 때 투자자의 개념은 기대 수익률이라고 불러줄 거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이라는 말을 갖다 씁니다. 요구 수익률. 일반적으로 요구 수익률은 어떠냐, 그런데 이건 바로 채권자가
채권자가 바로 돈을 투자할 때 요구하는 수익률이다. 그러니까 채권자로 입장으로 본다면은 요구 수익률이란 말을 쓸 수 있다 한 말이 되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할인율이다 그런 말을 또 쓸 수가 있어요. 이 할인율은 누가 얘기하느냐? 바로 뱅크가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할인을 받을 때 재할인율이라는 말을 쓰죠. 보통 액면가 만기가 되기 전에 은행에 가서 할인을 받으면 은행은 이 채권을 가지고 다시 왜 되느냐? 중앙은행이 할인을 받을 때 재할인율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와 같이 할인율이라는 말은 거의 뱅크를 통하여 뱅크에서 할인을 받는 것. 액면가가 100만 원짜리라면 할인율을 빼고 나머지 돈을 갖다 현재 받을 때 할인율이라는 말을 쓴다.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본에 뭐가 되느냐? 환원율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본의 환원율. 이 자본의 환원율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갖다가 회전시킬 때, 환원시킬 때 최소한 어느 정도 우리가 봤을 때 요구를 갖다가 채워줘야만 되느냐. 예를 들어 우리 회사의 요구 수익률은 대충 어디 되느냐 그러면 바로 자본의 환입률은 예를 들어 10%다. 뭐 이러면 이건 뭐냐 그럼 기업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 투자를 할 때 기업이 투자를 할 때 최소한 환원율을 갖다 얘기한다. 이 이야기를 갖다가 똑같은 바로 자본 비용의 이야기지만 만약에 보는 각도에 따라 희석에 따라 투자자 입장은 기대 수익률, 그 다음에 채권자 입장은 요구 수익률, 그리고 뱅크 입장에서 볼 때 할인율, 그리고 기업 입장으로 볼 때 자본 환원율이라는 말을 갖다 쓴다는 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본 자본 입장을 갖다 자본 비용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자 하는 말이 되죠. 기업 입장에서 만약에 투자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 되느냐. 일반적으로 자본 비용이라는 개념을 갖다 우리가 쭉 한번 각도별로 구분해 봤다면 이번에는 어떠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바로 기업 입장에서 돈을 갖다 해야 되느냐 그럼 만약에 끌어들일 때 돈은 뭐가 되느냐 그럼 부채 경우는 기업은 뭐가 되죠? 부채 경우다. 대표적인 게 뭐가 되느냐? 본드의 경우라고 얘기하지. 본드는 뭐가 되느냐 그럼 사채를 얘기하죠. 이때는 이자를 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자본에 속하는 스톡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주식을 얘기하는 거죠. 주식의 경우는 뭐가 되느냐? 배당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배당 수익률을 얘기하지.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자본이득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본이득은 딴 말로 말하라 그러면 주가의 상승을 얘기하는 거죠. 주가를 올려준다. 내가 10,000원짜리 주식을 12,000원에 팔 수 있게끔 주가가 12,000원 올랐다면 2,000원만큼도 해야 되죠. 배당을 받는 것과 똑같은 이득이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뭐가 되냐? 본드는 이자를 갖다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스톡의 경우는 배당을 주든지 아니면 뭐가 되냐? 주가를 줘야 된다. 이걸 갖다 뒤에 가면 어느 쪽에 역점을 둘 거냐? 배당을 많이 줄 거냐? 아니면 주가를 올려줄 것이냐? 이 두 가지 고민을 해결하는 걸 배당 정책이라고 우리가 부른다 하는 이야기도 이제 뒤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현재 어떻게 되느냐? 기업 입장에서 자본 비용을 우리가 한번 쭉 본다면 첫 번은 뭐냐?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계산하는, 미래의 돈 들어올 걸 갖다 현재로 따졌을 때 같이 만들어주는 할인율을 얘기한다 하는, 미래와 현재 가치를 같이 만들어주는,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 미래가치와 현재가치를 같게 만들어주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내용을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할인율이라는 말을 쓰더라 하는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 투자한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벌어들여야 하는 최저 수익률.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저 수익률이라는 말을 갖다 쓰죠. 이 최저 수익률은 벌어야 할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어떤 기준, 바로 벌어서 우리가 투자한으로부터 벌어들여야 할 내용, 이걸 갖다 우리가 얘기한다. 그럼 세 번째 가면 뭐가 되느냐? 투자안의 경제성을 갖다 우리가 봤는데 이 경제성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돼. 그럴 때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일종의 뭐가 되느냐? 경제성을 갖다가 갖기 위해서, 경제성을 갖기 위한 뭐가 되느냐 그런데 일종의 경제성을 초과해야 되는 일종의 뭐를 갖다 나타나느냐? 장래율이라는 말을 쓴다. 장래율이라는 말을 갖다 써도 여러분이 겁내지 말고 장래 최소한 10% 이상은 초과해야 된다. 장래를 넘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투자안에 대한 뭐가 되느냐? 거부. 이건 안 한다. 이 정도는 안 한다. 한다. 투자안에 대한 거부를 갖다 나타낼 수 있는 거부율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일종의 거부율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말을 갖다 우리가 쓰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가 되느냐? 할인율이라는 말.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를 갖게 따져주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할인율이라는 말을 쓰죠. 그럼 최소한 벌어야 할 돈, 최저 수익률이라고도 불러주고, 그 다음에 경제성에서 최소한 이거는 넘겨야 한다는 장래율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거부할 수 있는 아니다. 거부한 되면 안 되죠. 거부보다는 커야 된다. 그래서 할인율, 최저 수익률, 장려율, 거부율이라는 말을 갖다 기업 입장에서 하는데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이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자본 비용은 어떠냐 하는 이야기를 또 한번 우리가 분류별로, 아까는 기업의 입장에서 우리가 바로 자본 수익률 또는 이자율을 갖다 얘기할 때는 어떤 얘기냐라는 얘기를 살폈다면, 이번은 뭐냐, 투자자 입장으로 우리가 살펴보자 이겁니다. 투자자 입장은 최소 수익률, 일종의 최소 수익률을 갖다가 구할 수 있는 요구 수익률이나 투자 수익률을 갖다 얘기한다. 요구 수익률, 요구하는 최소, 아무리 안 받아도 내가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 요구 수익률, 또는 말하냐, 일명 다른 말로 하면 투자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건 누구 입장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냐, 그럼 바로 투자자 입장에서 자기가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 그 다음에 투자할 때 받아야 될 투자 수익률, 이 개념을 같이 본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입장에서 우리가 따져봤고, 그 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 따져봤고, 일반적 입장에서 우리가 따져보며 자본의 비용을 갖다 여러 각도로 우리가 각각 용어를 설명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본 비용을 얘기하는 가운데서 원천별 자본 비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천별은 말 그대로 부채면 부채, 사채면 사채, 원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하나하나 종목마다의 이자율을 갖다 우리는 원천별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제 이 원천별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예를 들어 이 원천별은 예를 들어 자본 조달을 위해서 타인 자본을 갖다 빌려온다. 캐피탈 코스트 데빗, 타인에 대한 자본 이자율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는 뭐가 되냐, 캐피탈 코스트 프리퍼런스, 그래가 그건 바로 우선주에 대한 자본 이자율, 이걸 갖다 얘기하죠. 그 다음에 자기 자본에 대한 이자율을 갖다가 뭐냐 그러면 캐피탈 코스트 이퀴트, 그래가 바로 자기 자본율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타인에 대한 뭐가 되냐 그러면 타인 자본이라는 얘기를 갖다 쓰죠. 이거는 바로 우선주에 대한 이야기, 프리퍼런스. 이거는 바로 보통주를 갖다 얘기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보통주. 이걸 갖다 얘기하는 수익률을 얘기할 때 KD, KP, KE라는 말을 원천별로 구분해서 쓴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갖다 원천별 자본 비용이라고 얘기한다 한 말이 되죠. 근데 바로요,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는 재무관리 속에서는 웨익이란 말, 여러분이 가끔 들으면 이상한 말이다 그러는데 WACC를 줄여서 웨익은 바로 웨이트란 말이 되죠. 웨이트는 바로 무게 비중이란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에버리지란 말은 평균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코스트는 바로 비용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캐피탈 그럼 자본이죠. 그럼 우리는 앞자만 따서 가중치를 준, 평균 가중치를 준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이다 한 말을, 웨익이라는 말을 갖다 써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WACC라는 말을 쓰더라. 그 말의 뜻이 뭐냐? 결국은 이거죠. 만약에 우리가 자산을 갖다 BS를 형성할 때, 자산을 형성하기 위하여 여기에 부채도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자본도 끌어들인다. 그럴 때 여기는 수없는 여러 가지 부채가 있겠죠. 자본도 여러 가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걸 하나하나 우리가 따지는 걸 갖다 뭐라 그러죠? 아까 말하던 원천별 자본 비용이라고 불러주죠. 하나하나 비용을 갖다 우리가 따진다 할 때 원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가중은 뭐냐? 이걸 평균치를 넣어서 비중을 갖다 둬서 각각 뭐가 되느냐? 평균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내가 100억의 돈을 갖다가 빌려서 쓴다 그럴 때 100억의 돈을 빌려 쓴다면 부채와 자본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 하나하나마다는 예를 들어 뭐 사채의 경우는 13%다. 뭐 예를 들어 자본의 경우는 뭐 8% 배분을 한다. 이렇게 우리는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주는데,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할 때, 한꺼번에 묶는다면 몇 프로짜리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묶어서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평균 어느 정도죠? 가중평균 자본 비용. 바로 가중치를 둬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냐? 예를 들어 9%다. 평균 다 따졌을 때, 에버리지를 따졌을 때 각각마다 각각 다른데 13%도 있고 8%도 있고 뭐 7%도 있고 이럴 텐데 평균하니까 9%더라. 그러면 우리는 평균적으로 내가 1000억의 자산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평균 자본 비용이 즉 영어로 말해서 웨익이란 말을 갖다 썼죠. 웨익의 평균의 비용이 9%라면 100억 곱하기 뭐가 되죠? 바로 0.09를 곱하면 평균 100억을 유지하기 위해서 9억의 돈이 나간다. 이게 바로 가중평균을 갖다 나타내는, 아까 하나하나마다 따로따로 나타내는 걸 원천별이라 그러면 원천을 묶어서 가중치를 둬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버리지가 어느 정도냐 이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일종의 하나의 바로 가중평균 자본 비율이다. 따로따로 나타낼 때는 원천 한꺼번에 묶어서 나타낼 때 이건 가중식을 둔 평균 비율이다. 그래서 거의 우리 재무관리 쪽에는 가중평균 비용의 외액을 엄청 중시하고 외액에 대하여 정확하게 여러분이 계산할 줄 알고 또 우리가 따질 줄 알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이제 여러분과 함께 원천별 자본 비용을 갖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원천별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원천별은 하나하나 먼저 개별적으로 우리가 따져주는 게 원천별인데 원천별부터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원천별이 끝나면 이제 가중평균 외액을 우리가 따지는 건데 하나하나 맨 먼저 뭐가 되느냐 그러면 개별적인 하나하나마다 여야 되느냐 그러면 자본 비용을 우리가 논해보자 한 말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하나하나마다 논해보자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럼 맨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런데 자본의 원천별로 얘기한다 그럴 때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얘기가 됩니다. 원천별 자본 비용이다. 그럴 때 원천별 자본 비용은 바로 우리가 궁극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현재 자본과 현재 자본을 갖다 조달된 자본의 가치를 현재화시키자. 그러니까 궁극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얘기가 되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현재 자금이 조달된 돈이 만약에 P0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이겁니다. P0다. 그럼 이게 현재 조달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자금의 현재 가치란 말이야. P0는. 그러면 시그마 T는 1부터 N까지. 여러분들 잘 알지만 보통 1부터 N까지 가는 게 통상적이죠. 자, CT. CT가 여러분 잘 아는 자본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쭉 어디 되느냐 그러면 바로 들어올 돈. 그리고 1 플러스 K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T를 놓자. 이 K가 뭐가 되죠? 이자율을 나타내는 원천별 자본 비용에 속하는 이런 자식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 어떤 만약에 채권에 또는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자본의 현재 가치는 어떻죠? 그렇죠. 현재 가치는 바로 쭉 1기부터 돈이 들어올 한마디로 말하면 자 0에서 1, 2, 3 이렇게 쭉 가서 N까지 갈 거란 말이야. 그럼 요게 C1, C2, C3 그 다음에 C4 이렇게 쭉 가다 CN 이래 될 거란 말이야. 이 자본에 대한 가치는 우리가 궁극은 이 바로 투자에 대한 어떤 가치를 현재 가치로 논한다면 이걸 현재 가치, 이걸 현재 가치, 이걸 현재 가치, 이걸 현재 가치, 이걸 현재 가치로 나타낸 거 아니냐. 이게 바로 원천별 자본을 갖다가 조달된 자본의 현재 가치로 논하나. 그럴 때 여기 나오는 이게 뭐가 되느냐. 바로 여러분 자본 비용을 나타내는 요 K가 뭐가 되죠? 바로 자본 비용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된다. 이게 바로 자본 비용이 되고 현재 가치로 전부 다 환산했을 때 미래에 들어올 돈들을 갖다 현재 가치로 전부 다 환산해서 이걸 갖게 만들어주는 K.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럼 자본 비용이다. 원천별 자본 비용이다. 이게 바로 원천별 자본 비용. 이때 K가 원천별 자본 비용이다. 원천별 자본 비용이라는 말. 이걸 갖다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하는 말을 우리가 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타인 자본이다. 타인 자본이다. 남에게 빌려온 자본을 갖다 우리가 타인 자본이라고 얘기하죠. 타인 자본은 냉정히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원금과 이자. 이자와 원금을 갖다 우리는 타인 자본에서 따질 수 있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궁극은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 비교적 본드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타인 자본을 비로 많이 씁니다. 그럼 여기는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 즉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쭉 우리가 받는 이자의 경가. 바로 T는 1부터 N까지 뭐가 되느냐? I를 1 플러스 K에 뭐가 되느냐? 그럼 T로 나눈다. 이때 이 이자율.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가 됩니까? 이자를 주는 걸 갖다 현재 가치로 쭉 우리가 어디에 되느냐? 환산하라 이거죠. 그리고 나중에 원금. 이때 P는 F는 뭐가 되느냐? 원금을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봐주면 되죠. 원금을 갖다 돌려줄 때 1 플러스 뭐가 되느냐? KD. D는 바로 데피탈. 여기도 KD. 타인 자본에 대한 이야기가 되죠. KD. 요 KD에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F 시점. F 시점에 뭐가 되느냐? 만기. 요 만기에 원금을 돌려주는 걸 얘기해. 오늘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들 이자 주는 이자의 현가, 지급 이자의 현가, 지급 이자의 현가와 뭐가 되느냐? 만기에 의해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만기에 돌려줘야 할 원금.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타인 자본에 대한 비용 아니냐 하는 말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때 요건 n으로 우리가 쓰면 되겠죠. 왜 만기? 만기니까 뭐가 되느냐 1부터 만기 n까지. 그럼 여기는 뭐가 되죠? 계속 1, 2, 3, 4, 5, 6, 7, 8, 9 이래 가지고 이자를 갖다가 우리가 이자의 현가와 주는 이자의 현가와 원금, 만기 원금의 현가를 더한 게 뭐가 되냐? 타인 자본에 대한 뭐가 되냐? 현가가 되고 요걸 갖게 만들어주는 KD가 바로 뭐가 되냐? 그럼 바로 여러분들 타인 자본 비용은 캐피탈 코스트 대비 해서 KD로 표시한다 하는 말을 쓰고 이때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바로 뭐가 되냐? 타인 자본 지금 현재 받은 금액과 같은 개념을 얘기한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선주에 대한 자본 비용을 우리가 한번 보죠. 우선주는 모든 것에 있어서 의사결정권을 포기하는 대신 우선적으로 먼저 배당을 주는 우선주라는 말을 쓰죠. 여기 지금은 현재는 전부 다 자본을 얘기합니다. 주식을 얘기하죠. 아까 타인 자본 그럴 때는 보통 이건 뭐가 되냐 그러면 본드를 얘기한다. 그럼 우선주의 경우는 바로 의결권을 포기했지만 왜 되느냐 그럼 주는 우리가 일종의 뭐가 되죠? 바로 우선권을 주는 자본 비용. 이걸 왜 되느냐 한번 보자 이겁니다. 이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P0는 우선주의 현재 가치는 이 말이죠. 자, 우선주는 왜 되죠? 쭉 우리가 n까지가 가는데 왜 되느냐? 자, 맨 먼저 뭐가 됩니까? 자, DP. 바로 일종의 뭐가 되죠? 우선주의 배당을 얘기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1 플러스 K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 KP란 말은 프리퍼런스 그런 말의 약자로서 캐피탈 코스트 프리퍼런스 이런 얘기가 되고 KP를 얘기하죠. KP란 말. 요걸 갖다 놓아라 이거죠. 여기에서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1부터 쭉 가서 뒤에 가면 뭐가 됩니까? 나중 가면 뭐가 되느냐? DP를 바로 1 플러스 KP에 뭐가 되느냐? N으로 나누어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가 됩니까? 옛날에 배웠던 영구연금, 또 영문, 영구사채 뭐 이런 얘기할 때 우리가 자주 많이 썼지만 이때 정답이 KP분에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럼 DP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나오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이걸 정리하면 뭐가 되느냐 KP는 바로 이걸 갖다 역수로 돌리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P0 요거다가 뭐가 되느냐 바로 D 뭐가 되느냐 B를 얘기한다.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요거와 요걸 이퀄로 나누고 환산시키면 KP는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뭐가 됩니까? 캐피탈 코스트 프리퍼런스 우선주의 비용은 이 말이죠. 바로 DP 배당이랬죠. P 시점의 배당에다가 P0로 나누는 거.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선주의 비용이다 하는 말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타인 자본에 대한 이야기, 우선주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걸 우리가 쭉 같이 한번 살펴봤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알지만 타인 자본 비용과 우선 자본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항상 약자를 데빗, 캐피탈 코스트 데빗 그래가 D로 쓰는데 이걸 갖다 우리가 잘 알지만 뭐로 나타내면 그렇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영구의 1부터 n까지의 바로 자본을 1 플러스 K로 나눈다는 얘기가 타인 자본에 대한 비용이다 이거죠. 캐피탈 코스트를 전부 다 어디에 되느냐 묶어서 현재 가치로 나타낸다. 여기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현재의 뭐가 되느냐 가치다. 타인 자본에 대한 이야기 현재 가치와 같게 만들어주는 거. 요거 원천 자본은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바로 현재 가치를 우리가 얘기한다. 그럼 바로 일종의 뭐가 되죠? 배당. 요거 배당을 갖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배당을 쭉 우리가 할 때 뭐가 되느냐 그럼 나중에 배당을 갖다가 받는 바로 자본 비용. 이 원천 자본주의 비용을 얘기하는 얘기가 되고 나중에 나타내는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하는 두 가지 타인 자본과 우선 자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수식으로 나타내고 만약에 낸다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쓸 수 있죠. 그럼 이번에 이야기는 뭐로 가느냐 그럼 세 번째는 자기 자본 비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자기 자본 비용은 왜 되느냐. 자기 자본은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일종의 하나의 K의 뭐가 되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기 자본이다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자기 자본은 궁극은 K2를 얘기하는 이야기다. 이퀴티 하는 말의 약자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기 자본을 갖다가 만약에 보통제 자본 비용으로 우리가 나타낸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하자. 아까 우선주도 해봤고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됩니까? 우선주 다음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두 가지 앞에 이야기를 쭉
있겠죠. 첫째는 타인 자본을 갖다 KP로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자와 원금의 합이라고 얘기를 했고, 우선주를 얘기할 때 바로 우선주의 현재 가치를 갖다 우리가 바로 무한등비 수열의 이야기, 무한급수로 우리가 여면 KP분의 DP다 하는 말을 우리가 잡아냈고, 이번에 세 번째 이야기는 자기 자본을 얘기하는데, 자기 자본은 공급은 뭐가 됩니까? K 캐피탈 코스트가 되고 이퀴티를 우리가 E로 표시하죠. 그래서 K2가 뭐가 되느냐? 자기 자본의 비용을 나타낸다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CAPM이다 그러는 이야기, 지난번 얘기했을 때 CAPM은 캐피탈 바로 Asset Price Method다. CAPM, CAPM이라는 말을 많이 썼죠. CAPM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뭐가 되느냐? 베타 계수.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그림으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되죠. 바로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요 베타 계수, 바로 0이 되는 점. n은 무한대로 보냈을 때의 이 베타 계수,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뭐가 됩니까? 우리가 통제를 갖다가 할 수 없는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건 바로 잘 아는 뭐가 됩니까? 시스템적인. 그러나 여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시장은 반드시 자기가 어디 되느냐 그러면 받아들여야 할 n을 아무리 무한대로 보내도 안 되는 이걸 베타 계수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CAPM의 경우와 APT 경우를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CAPM의 경우다 그럴 때는 이게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때 이야기를 우리가 뭐 여기에서 CML, SML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무한대로 간다는 생각을 할 때의 이야기를 보자 이거죠. 이럴 때 KP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자본비용은 이렇게 되죠.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CAPM을 얘기할 때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RF에다가, RF는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바로 리스크 프리. 바로 우리가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무위험에 있어서, 무위험이라는 말을 갖다 썼죠. 무위험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자산에 대한 이자율, 위험의 자산에 대한 이자율 플러스, 이건 바로 위험이 없을 때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라겠죠. 그럼 이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게 RM에다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RF를 갖다 빼라.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이거 바로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이다. 여기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을 얘기한다 그랬어. 위험의 프리미엄이다. 위험을 보상해주는 프리미엄이다 이래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시장 위험률에다가 뭐를 갖다 곱한 것과 같으냐, 베타 계수를 갖다가 곱한 것과 같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했죠. 바로 여기 베타를 곱한 거, 시장 위험률에다가 여기 시장 위험이란 말이야. 요 차이를 갖다 우리가 했을 때 시장 위험률에 베타를 곱한 거, 위험의 프리미엄으로 우리가 받는 거, 여기 바로 있다. 여기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기에다가 베타 I, 여러분들 잘 아는 바로 I 시장에서 I 시점의 베타 계수, 이게 바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CAPM의 경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의 자본 비용을 얘기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가 되냐 그러면 KP는 KE는 이렇게 돼야 되죠. 이 P가 아니라 프리퍼런스가 아니라 KE가 되겠죠. KE는 이렇게 되죠. RF는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어떤 투자를 할 때 바로 이 RF라고 우리가 배웠죠. 바로 이 점을 갖다 얘기할 때 이 RF 위험 투자 수익률, 여기다가 시장 위험에다가 RF를 뺀 거, 요만큼은 뭐가 되느냐, 위험의 프리미엄이 보장돼야 되는데 요거다가 베타 I를 갖다 곱하는 거, 이게 바로 시장 위험률에다가 베타 I를 갖다 곱하는 베타 계수를 곱한 것 같다.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CAPM의 시점에 바로 자기 자본 비용을 얘기하는 이야기다 하는 얘기로 설명을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APT를 이용할 때, APT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뭐가 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전혀 투자를 더 하지 않고도 더 얻을 수 있는 이득.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APT는 바로 내가 어디다가 김밥을 사느냐,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 A집, B집, A 슈퍼, B 슈퍼, 여기에 따라 각각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CAPM에서는 일물일가를 기준점으로 잡는다면 APT는 여러 가지가 상황에 따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APT 속에 뭐가 들어오냐 그러면 바로 CAPM이 들어간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수없이 우리가 걸치면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APT가 될 때의 자본 비용은 그러면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느냐 하는 말이 되죠. 여기도 이제 KE가 나오고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바로 기대 수익률 RI는 뭐가 되느냐, 람다라는 말을 갖다 씁니다. 람다 I. 자, 람다 I에다가 계속해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람다 I에다가 뭐를 갖다 여느냐, 상황
또 예를 들어 쭉쭉쭉쭉 상황을 갖다 넣는다 이거죠. 균형 수익률을 얘기한다. 이때 뒤에 나오는 바로 람다 뒤에 있는 이 수는 기대 일종의 균형 수익률을 얘기한다 하는 말을 쓰죠. 균형 수익률을 얘기한다 하는 말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될 때 이걸 APT,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냐, APT를 이용할 때의 자본 비용으로 본다 하는 이야기로 정리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배당평가 모형을 이용하는 거, 이건 바로 여러분 연구연금이나 앞쪽에 연구란 말을 많이 썼을 때 이야기 나오는 것과 똑같이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배당이 일정하다, 배당이 매개마다 똑같다, 그럼 여러분들 잘 알지만 이때 뭐가 되냐, KE, 캐피탈 이퀴티는 뭐가 되냐, P0분의 뭐가 됩니까? 바로 DP를 나타내는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던 거, 앞쪽에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되냐, 그럼 C보다 왜 되느냐, 그럼 만약에 그가 들어갈 땐 P0에다가 그 다음 뭐가 되냐, D1을 갖다 더하고 그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잘 알고 있는 뭐가 되죠? 바로 그로스, 성장률을 갖다 더하라. 요걸 갖다 얘기했던 건 앞쪽에 나왔던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뭐가 되냐, 캐피탈 코스트가 G보다 작을 땐 이렇게 D에 플러스 G 요거 해준다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심도 있게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말을 쓸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과 함께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에 나오는 바로 내용들은 약간 이런 부위는 정리를 잘 해줄 필요가 있다. 정리를 잘 해줄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어느 정도는 이런 거를 외워주면서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앞과 연관을 시키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하고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웨이기란 말을 쓰죠. 아까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WACC를 얘기한다. 그래가 바로 웨이트. 그 다음에 뭐가 되냐, 바로 잘 알고 있는 뭐냐, 에버리지, 캐피탈 코스트다. 그래, 평균적으로 가중을 한 자본 비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예비적으로 이런 얘기를 갖다가 얘기할 수 있죠. 바로 BS를 그렸을 때 여기 자산이란 말이야, 여기 부채란 말이야, 여기 자본이란 말이야. 그럼 이게 부채와 자본의 구성이 쭉 있을 거다 이거죠. 각각 다른 구성이 있을 거다. 그런데 이걸 한번 에버리지로 우리가 묶어보자. 그래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생각하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우리는 앞으로 K0라고 얘기하죠. 아까 KP는 우선주, K는 보통주를 이퀴트, K 그 다음 제로는 외기 바로 이게 뭐가 되느냐,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나타내는 이야기다. 평균치를 적용하자 여기 이 말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여기에서 K0라는 말은 캐피탈 뭐가 되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외액을 얘기하는 얘기가 되지. 여기에서 뭐가 되느냐 그런데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따지면 뭐가 되느냐, KD에 요 KD는 요걸 얘기합니다. 부채 영역을 얘기하죠. 여기는 뭐가 되느냐, 1-T. 이 T가 뭐가 되죠? 법인세 감면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 법인세율을 갖다가 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빼줘라. 왜? 우리가 타인 자본에 대해서는 뭐가 되느냐, 이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법인세에서 면제를 해준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KD는 바로 여러분 대비치라 그래가 타인 자본에 대해서는 1-T에다가 전체가 뭐죠? 요 전체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밸류라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여기가 바로 본드, 여기가 뭐가 되느냐, 스톡. 요는 이미 누누이 걸쳐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V 이꼴 뭐가 되느냐, B분의 S 이런 말을 쓰지. 이 바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체 뭐가 되느냐, 가치는 본드와 스톡이라고 두 가지 나누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전체가 B인데 이 중에 뭐가 되죠? 바로 이게 뭐가 되냐, 부채 영역이란 말이야. B. 이렇게 하면 되죠. B. 이건 바로 부채 영역을 갖다 우리가 얘기한다. 이렇게 돼서 KD에다 1-T는 법인세율에다가 B분의 V.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플러스 KE가 되죠. KE는 바로 자기 자본에 대한 비용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KE다. 이런 말을 우리가 쓰죠. KE분의 바로 뭐가 되냐? V분의 여기서는 뭐가 되냐? S가 된다. 이걸 갖다 우리가 풀면 뭐가 되느냐?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회계에 대한 공식이다. 그래서 회계에 대한 공식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며, 바로 여기서 중요한 KD에다가 1-T란 말은 법인세율을 나타내는
소위 세후 법인 세율을 얘기하기 때문에 1-t를 갖다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체는 B, B는 뭐가 되죠? 바로 부채와 자본을 더한, 부채와 자본을 더했기 때문에 부채의 대표적인 본드와 자본의 전부인 뭐가 되냐? 스톡을 둘 다 더하면 뭐가 되냐? 바로 볼륨이란 말에 V를 얘기한다. 그래서 V분의 S, V. 여기까지가 뭐가 되죠? 부채 영역. 여기에 뭐가 되죠? 자본 영역. 그래 부채 비용과 자본 비용을 평균적으로 뭐가 되느냐? 따져주자 하는 얘기가 되고, 단 우리가 정리가 부채 타인 자본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면시켜주기 때문에 1-t를 사용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이 식을 이용하여 가중평균 자본비용 구하는 거 시험에 엄청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우리는 다음에 자본구조에 대하여, 아까 얘기했지만 자본구조는 뭐가 되느냐? 지금까지는 자본에 대한 뭐가 되죠? 이자를 우리가 가지고 얘기를 했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본에 대한 이야기는 KP는 우선주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K 뭐가 되느냐? E는 자기 자본에 대한 이야기, K0는 바로 가중치 평균 자본 비용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우선주다, 그 다음에 여기는 보통주다, 여기는 이제 가중치를 둔 바로 이런 외액을 얘기한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외액이다. 이런 얘기가 자본에 나왔던 이야기. 자본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자본 비용이 어떠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특히 얘기하며 외액에 대한 공식까지가 바로 자본에 대한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쭉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타인 자본에 대하여 우리가 일반적으로 KD, 타인 자본 KD는 어떠냐 하는데, 이거는 원금과 이자, 요게 뭐가 되냐 그럼 바로 현가를 우리가 얘기했을 때 갖게 만들어주는 뭐가 되냐 그럼 이거 T, 요게 뭐가 되냐 그러면 바로 타인 자본에 대한 비용이다. 그럼 타인 자본에 대한 비용을 얘기하죠. 요 이름을 알아두자 하는 이야기로 지금까지 KD, KP, KE, K0 한 네 가지를 설명을 쭉 한 게 바로 자본 비용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럼 이제는 자본에 대한 뭐가 되느냐 구조. 이 자본의 구조란 말은 자본을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냐, 자본을 어떻게 구성해야만 바람직하냐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일종의 자본의 구조 개념이다 이거죠. 자본을 구성할 때 어떤 방법에 의하여 자본을 구성하는 게 좋으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OT에 대하여 가볍게 한번 정리를 하고 하나하나 우리가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죠. 자, 여러분 잘 알지만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본다면 핵심이 뭐냐 하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리하지만 자본의 구조를 어떻게 취하는 게 좋냐, 어떻게 취하느냐 좋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걸 갖다 자본구조의 의미란 말이야. 그럼 자본구조는 이거죠. 만약에 우리가 회사에서 쓰는 이 바로 자산에서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이 구조에서 이걸 어떻게 바람직하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다면 뭐가 됩니까? 에이, 우리는 차라리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부채로 다 값할까? 왜? 법인세 감면 받으니까. 법인세 감면 받으니까 전부 다 자본을 갖다가 뭐가 되느냐? 부채로만 구성한다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구성. 근데 여기서 이제 결론 얘기한다면 이거는 파산에 따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래? 파산 비용. 이걸 가지고 얘기 되느냐? 그럼 이거 안 돼. 이런 이야기를 결론냅니다. 그럼 뭐 얘기 되느냐? 이번에는 그럼 뭐 아예 BS를 갖다가 얘기 되느냐? 자산을 전부 다 주주만 내는 돈으로 할까? 이랬더니 여기 문제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대리 비용이 나오더라 이거죠. 대리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뭐 얘기 되느냐?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죠? 바로 자산을 구성하는 부채와 자본을 한마디로 말하면 적절히 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지. 이것도 안 돼. 파산 비용 때문에 이거 안 돼. 이거 대리 비용 때문에 이것도 안 돼. 그럼 뭐 해야 되죠? 본드와 스톡이라는 두 가지 부채와 자본을 적절히 어야 된다. 그럼 믹스하는 게 중요하다. 결과는 이겁니다. 적절히 하자 하는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바로 자본 구조를 구성하는데 이것만으로도 안 돼. 그래서 같이 이 두 가지를 균형스럽게 밸런싱을 가지며 적합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자본 구조의 좋은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뒤까지 쭉 설명을 하며 우리가 나갈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하고 같이 자본구조의 의미부터 우리가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본구조의 의미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자, 여러분들 자본구조의 의미는 어떤가 하는 이야기부터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따져보도록 하죠. 자, 자본구조의 의미 속에는 맨 먼저 자본에는 바로 여러분 장기차익금. 장기차익금 같은 경우다. 그럴 때 우리가 장기차익금은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됩니까? 바로 자본을 빌리는데 장기차익금으로. 장기차익금도 이거 부채죠. 그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사채. 회사가 발행한 채권.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뭐가 되느냐? 부채를 얘기하는 얘기가 됩니다. 부채. 이걸 구성하자. 장기차익금이나 사채로 구성하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자본의 이야기로 오면 뭐가 되느냐? 맨 먼저 우선주. 아까 캐피탈 프리퍼런스 그러니까 KP를 우리가 썼죠. 우선주를 우리가 빌려 쓸 수 있다. 자본 이야기는 우선주. 우선주로 빌리든지 아니면 뭐가 되느냐? 보통주로 우리가 빌리든지 보통주로 빌리든지 우선주, 보통주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우선주, 보통주 이런 걸 갖다 하자. 아니면 뭐가 되느냐?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일종의 자기 자본이 되죠. 그럼 자기 자본을 얘기해. 그럼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타인 자본을 얘기하죠. 타인 자본. 그래서 자본 구성은 바로 은그로 대변적을 갖다 구성하래. 물론 차변적은 어야 되죠. 우리가 잘 알지만 차변적은 니꺼내꺼 구분 안 하죠. 이게 바로 타인, 이게 자기. 그럴 때 요거를 어떻게 우리가 구성할래? 예를 들어 장기차익금과 사채 같은 경우는 부채에 속하게 되고 우선주나 보통주나 이건 자기 자본에 속하는 캐피탈 코스트 이야기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한다. 그럼 보통 자본 비용에는 이게 바로 여러분 잘 아는 KD 이게 뭐가 되느냐? KE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종의 가중치를 넣은 거 K0 이런 얘기에 의하여 자본 비용을 아까 구해봤다면 이번에는 자본 구조를 어떻게 우리가 취하는 게 좋은가 하는 이야기를 뭐 이렇게 보느냐, 이렇게 하느냐, 요것만 가지고 아니면 요것만 가지고 아니면 요거 두 가지 적절이라는 얘기를 했죠. 자, 요걸 갖다 가지고 이렇게 자본 구조의 의미가 있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가지죠.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자본 구조와 기업의 가치를 우리가 따져보자 이거죠. 자본 구조와 기업의 가치를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 자,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여기에 한서를 지우고 한번 가만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본의 구조의 의미는 바로 첫째, L과 C의 구성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게 바로 L과 C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 구성비, 부채와 자본을 어디에 끌어들이느냐 하는 게 자본 구조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요가 기업의 가치를 우리가 생각해보자 하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기업의 가치를 V라고 한다면 기업의 가치 V라면 시그마 바로 뭐가 되느냐? T는 1부터 N까지를 놓고 CT는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1 플러스 K에 뭐가 되느냐? 그럼 여기에 바로 제로 T 이렇게 놓는다. C는 바로 현재 들어온 모든 뭐가 됩니까? 바로 캐시. 일종의 뭐가 되죠? 우리가 자본 구조를 딱 본다면 여기가 0시점, 1시점, 2시점, 3시점 쭉 가가 N시점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갖다 뭐가 되느냐? 현재 들어온 가치를 전부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놓자. C1, C2, C3 이걸 현재로 그 다음 현재로 만들어주는 요 자본 비용 같게 만들어주는 기업의 가치와 현재 가치 들어온 돈들을 1, 2, 3, 4 이럴 때 현재 가치 환산했을 때 이게 바로 뭐가 되죠? 외액을 얘기하는 바로 자본구에 뭐가 되느냐? 그 비용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기업의 가치와 가중평균 자본 비용 같게 만들어주는 비용 그렇죠? 돈 들어오는 걸 전부 다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같게 만들어주는 이 비용을 우리는 자본에 대한 구조로 바로 자본 비용을 우리가 보자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쭉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뭐가 되나? 기업의 가치는 냉정히 따진다면 이 말을 다시 한번 기업의 가치는 이 말이죠. 밸류는 뭐가 되느냐? 그럼 CP. 그 다음 CP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 CF가 나오죠. 캐시프로. 그러니까 CF를 우리가 얘기합니다. CF다 하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 뭐가 되느냐? 여기는 K0로 뒀단 말이야. K0가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야. 이거는 뭐냐? 캐시프로를 얘기하죠. 캐시프로. 현금의 흐름을 갖다 얘기하고 이건 바로 가중. 외액을 얘기하지.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현금이 쭉 들어오는 걸 바로 뭐가 되느냐? 바로
우리가 K0라 그런 말은 가중평균자본 비용으로 나누었다. 이 말을 얘기하는 의미가 아니냐. 바로 기업의 가치라는 말은 현금이 쭉쭉쭉쭉 들어오는 걸 현재 가치로 환산하고 이걸 갖다 K0로 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게 바로 기업의 자본 구조를 설명하는 기업의 자본 구조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내용이다 하는 얘기로 설명을 하죠.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바로 자본 구조를 갖다 얘기하는 K0는 이때 K0는 한 번 더 우리가 K0에 대한 정의를 한 번 더 해주죠. K0는 바로 가중평균자본 비용이다. 가중평균자본 비용을 갖다 우리가 나타내는 이야기를 K0라고 얘기를 했죠. 외기라고 얘기했죠. 자, K0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K0는 어떻게 되느냐. 자, K0는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K 캐피탈 D에다가 1 마이너스 뭐가 되느냐 T를 한다. 아까 제가 법인세율이라고 그랬죠. 근데 전체 B분에 뭐가 되냐 본드라고 얘기를 한다. 이걸 이해를 해야 되죠.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BS를 갖다 우리가 봤을 때 여기가 자산이면 부채와 자본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가중평균을 얘기하라 그럴 때 이 부분이 뭐가 되죠? KD는 1-T에다가 전체가 V인데 이게 뭐가 되냐 그럼 본드의 약자, 이게 스톡의 약자, 이게 뭐가 되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면 V분의 B, 이게 얘기하면 V분의 뭐가 되냐 S, V분의 B란 말이야. 이게 바로 뭐가 되냐 캐피탈 대비. 법인세율은 왜? 법인세는 우리가 반드시 뭐가 되죠? 감면해 주니까. 우리가 타인자본을 쓸 때는 법인세를 어떠냐? 감면해 준다.